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급락 트럼프 관세 탓인가?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일시적인 급락이 나왔는데요.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하락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 단기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무역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시아 시장 개장 초반 이 코인베이스 기준 11만 4,25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출렁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많이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많이 조정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이제 관세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전날 늦게 이제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5%로 상향하는 등 무역 제재 조치를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스위스, 대만, 태국 등에도 19%에서 39%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동반 하락을 했었던 거고요. 일부 시장 전문가는 이번 하락을 구조적인 붕괴가 아닌 고점 이후의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폴로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 henrik 앤더슨은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걸로 인해 이제 출렁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들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이 출렁거림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이 잠깐 변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출렁거림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제 그 조정세가 크게 나왔을 때,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주워 담는 이런 전략들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런 이 관세 발표로 인한 시장 요동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정세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이제 그 회복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세를 잘 보시고 대처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SEC 위원장이 대부분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 새로운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폴 레킨스 SEC 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추범시키면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반영해서 증권규칙을 현대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에킨스 위원장은 암호화폐 유통, 보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것이며 기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 면책적 권한을 활용할 계획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모든 자산들이 온체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금융시장이 이제 토큰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그건 이제 차례차례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 고래 4개월간 전체 공급량 1% 사들였다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 4개월간 전체 공급량의 약 1%를 추가 매집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10에서 1만 개 보유한 고래들이 현재까지 순환 중인 1989만 9,417개 중 0.9%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48시간 동안 3만 개를 매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 상황에서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고래 중 한 명이 총 90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가상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토를 통해서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매도는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그중 30억 달러는 오전에, 나머지는 오후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 흡수를 했죠. 실제로 흡수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다시 조정세가 나온 거고요. 암호화폐 고래들 비트코인 조용히 매수 중 전체 공급량이 68%를 장악했다라는 기사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의 전체 공급량의 68%를 이제 고래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이 장기 자본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자본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게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고래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렁임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큰 출렁임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과열 징후가 과거에 비해 덜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글래스노드는 11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11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락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단기적으로 지금 그러면 누가 매도를 하느냐? 비트코인 신규 거래들이 대규모 이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들어온 비트코인의 신규 거래들이 대규모 이익 실현을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상승장의 세 번째 주요 이익 실현 물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코트에 따르면 7월 말 비트코인 실현 이익은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로 급증을 했고, 이는 2024년 3월과 12월 국제적인 고점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 매도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한 신규 거래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는 거죠.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거래는 최소 1000BTC를 보유한 주체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주요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해 이제 신규 거래들, 원래 이제 예전에 거래들이 있고 신규를 최근에 들어온 거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BTC를 보유한 주체로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꽤 봤잖아요. 단기적 수익권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걸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래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해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데, 뭐 기업들이 사고 기관들이 계속 사는데 왜 떨어져요? 비트코인은? 아니면 왜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체들이 기업들과 기관들이 막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매도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주체와 그리고 매수를 하려는 주체 간에 이제 공방전이 항상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큰 매수세가 강하면 전체적인 장기적인 상승세로 가는 거고요.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도. 만약에 큰 매도세가 강하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 이게 출렁이면서 내려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지, 이 단기적인 등락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십니다. 왜 고래들이 사고 기업들이 사는데 뭐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냐?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기적 시각으로 계속 보시니까 이걸 장기적 시각으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자, 펀지에서 파트너로 이 JP모건 암호화폐 완전 수용한다라는 기사고요. 전통 금융의 상징 JP모건 체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전격 제휴를 통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통합에 나서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JP모건은 오늘 2026년부터 자사 은행 계좌를 코인베이스 지갑과 직접 연결하는 은행 지갑 직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이 체이스 신용카드로 코인베이스 계정을 충전하거나 카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과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연결이에요. 코인베이스 계정과의 연결.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카드로 코인베이스에 그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방법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 포인트를 암호화폐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에 이제 카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그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높죠.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지고 이제 은행과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지금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삼성페이하고 코인베이스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삼성페이로도 코인베이스의 이 암호화폐를 이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열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시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거 펀지 사기에 비유되던 암호화폐를 향한 JP모건의 부정적 입장도 180도 달라진 행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최근 이 은행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수용 기조를 강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 유명하죠. 여러 번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사람 예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2017년부터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질 수 없다. 근데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에 비유하며 튤립보다 나쁘다. JP모건은 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그 반대 세력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애완용 바위만큼 쓸모없다. 굉장히 이 공격적이고 안 좋게 이 암호화폐를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행동은 다른 행동을 보여줘요. 이게 재미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코인을 막 만든다거나 자신 뭐 디지털 예금 토큰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막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까지도 디지털 자산을 통한 대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협력까지 나온 거죠. 코인베이스와.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자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다이먼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수용할 것이다. 고객이 원하면 한다는 거죠. 아니, 돈을 벌어준다는데 자신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건 거죠, 결국에는. 되게 재미난 사람이에요. 자, 이더머신 10주년 맞아서 1.5 이더 매입 6,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머신이 10주년을 맞아서 이 5,691만 달러를 들여서 이더리움 1만 5천 이더를 매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더머신은 이더 총 보유량은 33만 4,757개로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추가로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통해 추가 매입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을 벌써 보유를 하고 있죠. 이더머신 같은 경우도. 이더머신의 회장 겸 공동 창립자는 우리의 목표는 이더를 금융자산 그 이상으로 축적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장사들 이더리움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매수의 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했었죠. 상장 기업들이 30억 달러, 약 4조 2,039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매수를 단행하거나 예고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 중 총 16곳이 이번 주에만 78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BTCS가 2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매수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밝혔고,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2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3억 3,8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최초로 이더리움 매수에 나선 기업이 또 탄생을 했어요. 바이오 기술사 이 180, 라이프 사이언스와 이 상업은행 펀더멘털 글로벌, 이곳이 이제 4억 2,500만 달러, 하나로 5,955억, 그리고 2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매수를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양자 컴퓨터 위협 대비해서 린 이더리움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더리움 재단 연구인 저스틴 드레이크가 네트워크 장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린 이더리움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보안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금 이 블록체인도 결국에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에는 그것도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위협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것에 대비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이제 해결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보안에 관해서 양자 컴퓨터에서도 보안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안이 안 된다면 다 뚫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구글 서버나 모든 것들이 다 털리는 거예요. 은행도 뭐 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암호화된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이제 깨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양자 컴퓨터 안에서도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암호화폐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샘트렉스도 1,000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솔라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이제 GDP 계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국가 계정 체계를 이제 제안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더, 비트코인 큰 보유로 2분기 26억 달러 수익을 봤다. 테더도 지금 비트코인과 금을 전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 국채뿐만 아니라 미 국채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 금을 그 테더의 보증금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금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이 지금 26억 달러, 약 3조 원 가까이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3조 6천억. 엄청난 수익이죠. 그래서 이런 테더는 정말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에서 이자 받고 있고,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상승으로 또 이 차익을 얻고 있고, 시세 차익을 얻고 있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테더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과연 어떻게 진출을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